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미국은 이민자의 땅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2세와 3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면 그건 정치력일 겁니다. 더 많은 기회와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미국에서 꿈을 가지도록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한 풀뿌리 컨퍼런스가 막이 올랐습니다. 3회째가 되는 올해는 특히 한인 2세들의 참여가 눈에 띄는데요. 전국에서 400여 명의 한인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미주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가 개막했습니다. 뉴욕, 뉴저지는 물론 LA, 시카고, 텍사스 등 미 전국에서 400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올해는 차세대 한인 지도자를 꿈꾸는 200여 명의 한인 대학생들이 참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인 대학생들을 위해 2014년 뉴저지에서 연방하원에 도전했던 로이조 변호사와 찰스 랭걸 위원회 보좌관 해나 김, 버니 샌더스 캠퍼에서 활동한 폴송 등이 멘토로 나서 강연하고 토론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지역 풀뿌리 운동의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8080 캠페인 소개도 이뤄졌습니다. 행사 둘째 날인 오늘은 참가자들이 직접 이세당을 방문해 지역구 의원들과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저녁에는 대규모 갈라 행사가 개최됩니다. 갈라에는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 등 20여 명의 연방의원과 심재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안호영 주미대사 등 한국과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이 자리를 함께합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 한인회 간의 관할 구역을 놓고 뉴저지 역대 한인단체장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욕 한인회의 뉴저지 지역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인데요. 두 단체 간의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뉴저지 한인회관에 모인 한인단체장들, 뉴저지 상록회, 경제인협회, 체육회 등 9개 단체의 대표들과 뉴저지 한인회 임원이사, 그리고 지역 주민까지 약 3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와 지역 한인단체들은 뉴욕 한인회의 회칙에 나오는 관할구역은 60년 전 인근 지역에 한인회가 없을 때의 이야기라며 지금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희가 뉴욕 한인회 정관을 갖고 알가불가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한인회는 지역 속지주의 활동이기 때문에 좀 더 속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대표성만 운운하지 말고 실질적인 그런 봉사 정신으로 또 커뮤니티를 위해서 봉사를 하자는 취지에서 참석자들은 뉴욕과 뉴저지는 서로 다른 법률과 규정이 있다며 뉴욕주에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인근 지역이라고 해서 뉴저지나 커네티컷주에서 활동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가 뉴욕 법이 틀리고 뉴저지 법이 틀린데 뉴저지는 뉴저지대로 비영리단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 뉴욕은 뉴욕대로 있으면 만약에 뉴욕이 그러고 싶으면 뉴저지 와서 뭐 비영리단체 등록을 하든 또는 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서로 상식선에서 배정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자리를 함께한 뉴저지 한인단체장들은 두 지역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며 두 지역의 의견 대립이 계속될 경우 뉴저지 지역 주민투표 같은 적극적인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게 전 주민의 투표, 예를 들면 1000명이 참여를 해도 좋고 10,000명이 참여를 해도 좋아서 그거에 찬반을 물어서 찬성한다고 하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난 6월 22일 뉴욕 한인회장이 뉴저지에와 펠팍 로튼도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태는 뉴욕과 뉴저지 두 한인회장이 서로 감정 대립만 할 뿐 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두 한인회장의 대화만이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동포들의 사랑의 손길에 힘입어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칙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이를 한인회의에 서한을 보내고 현재 휘칙이 휘장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휘칙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휘장이 71명의 이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휘장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게 되고 휘칙이 모호해서 휘장을 탄핵하는 절차도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한인회가 최근 휘칙 개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안다며 비영리 기관법을 준수하는 휘칙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검찰 측은 런킴 뉴욕주 하원 의원과 김민선 회장을 만나 휘칙 개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서한에서 민승기 씨와 그의 측근들을 상대로 한 수사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휘칙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한 각종 결함이 민승기 씨의 집행부 시절 존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3월 이사회를 통해 휘칙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선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젊은이들의 한국 정치 관심도와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의외로 노년층의 투표율은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총선 투표율을 최종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재외투표에 참여한 30대 초반의 투표율은 50.7%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30대 후반은 49.6%, 20대 후반이 38.9%, 20대 초반 27.4% 등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은 20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30%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에 반해 60대 이상 노년층의 투표율은 대부분 20%대에 그쳤습니다. 60대는 29%, 80대 이상은 26.5%에 불과했고 70대만이 35.8%를 기록했습니다. 40에서 50대 중년층의 경우는 40대는 37.1%, 50대는 25.2%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올해 처음 투표에 참여한 만 19세의 투표율은 22.1%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대 총선 전체 투표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20대와 30대 투표율은 각각 52.7%와 50.5%로 19대 총선과 비교해 7.1%에서 11.9%포인트 상승한 반면 50대 투표율은 19대 총선 62.4%보다 1.6%포인트 감소한 60.8%를 기록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정부 여당의 일방 독주를 견제하려는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투표가 여소야대 3당 체제를 만들었다는 해석이 수치로 증명됐다고 풀이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요금 담합에 대한 배상금으로 수표와 쿠폰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쿠폰 사용법이 까다로워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노선 요금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의 피해 보상이 결정 3년여 만에 배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배상을 맡은 기업은 지난 27일부터 체크와 쿠폰으로 구성된 배상금을 피해자 가정에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배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두 국적항공사의 미주노선 티켓을 구입한 소비자로서 지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배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입니다. 미주지역 청구인은 총 8만 5천여 명입니다. 이번 배상금의 총액은 8,600만 달러. 이 중 소송 변호인단이 2,150만 달러를 가져가 실제 배상금 규모는 6,450만 달러입니다. 배상금은 체크와 쿠폰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체크는 바로 은행에 디파짓하면 되지만 쿠폰은 2019년 6월 26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티켓을 구입한 후 별도의 웹사이트를 통해 쿠폰 금액을 환불받아야 합니다. 배상 청구를 신청했지만 주소 변경 등으로 아직 배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화해관리 기업 웹사이트 코리안에어 패신저 케이시스.com에서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저지3 윤여태 의원이 시윤리위원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3년 전의 일을 끄집어내면서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윤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 저지3시 의회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심의를 열고 지난 2013년 윤여태 시의원이 자신이 20년간 회장으로 있던 단체의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뉴저지주 윤리법을 기술적으로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뉴저지주 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정적 이득과 관련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견책 처분은 당장 윤 의원의 시장 후보 행보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정가일보에서는 2017년 저지3 시장 선거에 출마할 윤 의원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윤리위원회가 문제 삼은 센트럴 애비뉴 스페셜 임프루브먼트 디스트릭이란 단체에 배정된 예산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2013년의 일로 3년이 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2014년 캠레지 램찰 전 시의원이 윤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윤 의원은 당시는 시의원에 당선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위원장이 법률적인 자문을 전혀 해주지 않아서 기권표를 던져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저지3 의원 중 윤리위원회로부터 견책을 받은 건 윤 의원이 최초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 하원이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이번 주로 총기 규제 법안을 표결할 계획이었지만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지난달 30일 테러 요주의 인물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들이 총기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총기 판매 규제 법안을 표결할 계획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6일 뉴스 컨퍼런스에서 완전히 입장을 바꿨습니다. 라이언 하원 의장은 민주당이 헌법 수정 제2조를 위반하려고 하는데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은 없다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기 전까지 총기 규제 법안 처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언 하원 의장의 이와 같은 태도와 관련해 총기 관련 피해자들은 총기 규제를 위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2005년 캘리포니아주 사우전 악스에서 총기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한 피해자는 총기 사건의 피해자들과 생존자들은 총기 규제가 상식적인 법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는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 강화를, 87%는 형사 범죄자나 정신병력이 있는 구매자의 총기 구매 금지를 지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의 제임스 로튼도 시장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로튼도 시장과 갈등을 빚어왔던 마이클 플라타 전 민주당 위원장이 주민 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제임스 로튼도 시장과 갈등을 빚었던 마이클 플라타 전 펠팍 민주당 위원장이 로튼도 시장의 탄핵을 위한 주민 소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튼도 시장은 지난달 28일 타운 의회 정례회의가 열린 직후 시의원들에게 플라타 전 위원장이 주민 소환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밝히고 주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플라타 전 위원장은 이번 주 중으로 로튼도 시장 탄핵의 첫 단계인 주민 소환 신청서를 타운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타운에 주민 소환 신청서가 접수되면 발의를 위해 전년도 본선거에 등록한 펠팍 전체 유권자 6천여 명의 25%에 해당하는 1,500여 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서를 160일 이내 타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청원서를 버겐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열하고 승인해야만 주민 소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 투표 날짜가 정해지면 로튼도 시장의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연방 법무부가 이민자를 불법 고용하거나 이민 노동자를 차별하는 고용주에 대한 벌금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연방 당국이 고용주들의 이민자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이민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고용주 입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방 당국의 입장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